대표이사 정종택입니다. 이렇게 크고 멋진 사업에 임박을 돼서 저희가 동력 부분을 개발해서 납품할 수 있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부장님과 단장님 감사드리고요. 저희 회사는 그 자동차 전장품, 계기판, 내비게이션, 부품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매출 한 1,500억 정도 되는데 6년 전부터 정부의 그 친환경 전기 선박법에 의해서 완전 100% 전기 선박, 그다음에 하이브리드 선박을 개발을 시작했고 2년 전에 박동진 대표를 만나가지고 이제 애초에 한강에 그 100% 전기 선박을 띄우려고 했었는데 선박이 커지고 항로가 길어지면서 100% 전기 선박으로는 그 항로 운항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으로 하이브리드 선박을 제안을 했습니다. 이 하이브리드 선박은 우리 하이브리드 차량하고 똑같은데요. 선내의 그 발전기와 그다음에 배터리를 가지고 있고 우리 하이브리드 차량도 마찬가지로 약간의 배터리와 이제 동력을 제어하는 내연기관이 있는데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개발을 해서 납품을 하게 됐습니다. 아마 이런 하이브리드 선박을 국내에서 개발한 거는 우리밖에 없고요. 지금 국내에서 친환경 선박을 개발해 판매하고 납품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의 장비를 수입해서 그냥 국내 조립해서 소프트웨어랑 도입해서 판매하는 업체만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초기 컨셉이 이제 시장님 지시에 의해서 국산화를 해야 된다 해서 저희가 국산화해드리면 95% 정도 달성을 했습니다. 좀 뒤에 보면은 저희는 이제 엔지니어 회사라서 지도라든가 이런 거 보면은 뭐 한강 접근성 문제도 아까 좀 나왔습니다만 지하철역 위아래 있는 데를 순환버스를 좀 두고 그냥 좌우에 버스 정류장을 두어서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 이건 엔지니어링 회사로서 말씀드린 거고요. 또한 한강에 이제 8척의 선박이 8번의 왕복 운항을 하게 되면은 저희가 조사를 해본 바에 의하면 교량의 하부를 통과하는 게 1년에 46만 번을 통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적 과실에 의한 교량 충돌이나 이런 것이 우려되기 때문에 관제라든가 그다음에 항해 안전 시설을 추가로 선박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더 많이 촘촘히 설치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저희 제안이고요. 저희는 이 한강버스 사업을 하면서 사천에서 배가 딱 뜨는 그 순간에 처음에 14.8노트가 나와서 아주 만족한 결과를 받았고 그 다음에 성능을 계속 올리고 있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2척이 준공돼 가지고 한강에 도착을 했는데 나머지 6척도 조만간 빨리 기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런 하이브리드 방식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0% 전기 선박으로 하게 되면 항로를 다 운항을 못한다. 중간에 충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했는데 아무튼 그러면서 롯데라든가 국내 기업들하고도 협력을 많이 해서 주요 장비가 19가지가 있는데요. 그중에 거의 18가지를 새로 개발해서 탑재를 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산화율이 95%입니다.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운항 소프트웨어도 전부 다 우리 회사가 가지고 있는 소프트웨어를 내재화해서 올렸기 때문에 해외 의존도가 없겠죠. 그다음에 국내 기술로 개발했기 때문에 또 국내 기술로 만든 장비이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과 그다음에 AS가 발생했을 때 시간 단축 효과가 있을 것이며 이러한 기술 때문에 지금 국내 다수 업체와 그다음에 인도네시아 발리 주정도 전략이 와가지고 지금 수출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 이제 기술적인 측면에서 보니까 아까 적적도라든가 뭐 중국까지 항해 계획도 있고 그러는데 저희가 2,500톤까지 하이브리드로 만들게 되면은 아까 KBS 기자님도 25% 보조금 말씀하셨는데 국산화가 되면은 저희가 27% 8%까지 갔습니다. 보조금은 그러니까 전체 선박 금액에 25% 플러스 한 3% 정도는 국산화로 인해서 더 받기 때문에 이것도 정부 지원금으로 친환경 선박법에 의해서 많은 지원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1,000톤 이상의 그 여객선을 한강에서 띄워서 아라뱃길을 통해 가지고 인천 앞바다를 통해서 이제 서해를 간다 그러면은 그것도 충분히 이 하이브리드 선박으로 앞으로는 모든 여객선이나 방공선 또는 어선까지도 정부의 정책이 하이브리드나 100% 전기 선박으로 흐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건조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이런 선박의 기술을 가지고 이제 서해안, 남해안, 동해안까지도 운항이 가능한데 그 다음에 이제 경제성 논리나 이런 걸 봐서 배를 적절하게 계획하고 건조해서 띄우면 잘 될 것이라고 봅니다. 아무튼 이렇게 멋진 사업에 임하게 돼서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회장님과 뭐 서울시 시장님 그 위해주신 모든 분들 다 감사드리면서 저희 회사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종택 대표님 평소에는 이 한강버스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많았는데 오늘은 본부장님이 계시니까 너무 좋은 말씀이에요. 근데 제가 보기에 이 그 한강버스하고 서울시하고 이 카네비가 참 훌륭한 게요. 그 전기 선박 우리 대표님 말씀하셨지만 인도네시아로 거의 수출할 단계까지 왔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큰 우리 해양수산부도 좀 공부를 했으면 생각합니다. 다음은 우리 그 해양수산부에서 물류실장님까지 하시고 지금 펜스타라인닷컴의 글로벌화를 앞장서신 우리 곽인석 사장님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네, 곽인석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제가 공무원을 그만두고 현직을 떠난 지가 10년 됐는데요. 굉장히 감회가 새롭습니다. 왜 말씀드리냐니까 잠깐 말씀드리면 2010년 5월 25일 날 국무회의 안건에 항만법 시행령을 예정을 해서 서울항을 지방무역항으로 만들 때 제가 물류실장이었습니다. 그때 정말 서울을 도쿄 못지않게 발전시키고자 꿈을 안고 시행령 개정안을 만들었는데 15년이었는데요. 제가 그 이후에 10년간은 민간에 가서 여객선 사업만 했습니다. 중국과 일본과는 카페리 사업, 그리고 대만과는 계속선 사업도 했고요. 그리고 코스타 세레나 11만 톤 배를 1년에 한 달 빌려서 제가 크루즈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오면서 나름대로 감회가 좀 새롭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정말 반가운 분들 많이 만났고요. 자, 작년 3월 22일 날 제가 미래한강 본부에 갔습니다. 그때는 우리 박진영 본부장 계시고요. 그때는 우리 오늘 옆에 있는 김용학 단장님 계셨고 그 조영태 본부장님 제가 만나서 요 사업에 대해서 똑같이 한번 논의한 바가 있습니다. 사업의 추진은 기반은 서울시가 하더라도 사업자는 하는 사람은 민간입니다. 민간은 이익이 나지 않으면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 흐름을 보실 때 두 가지 컨셉은 꼭 잡아주십시오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민간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익 창출 구조를 꼭 만들어 주십시오. 그런데 지금처럼 전체 흐름을 기획만 하는 것은 우리 김학성 원장님 같은 연구관이 하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제가 멘트를 할 건가? 안 된다는 이야기는 수없이 할 수 있습니다. 한 100가지 이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안 된다는 이야기는 오늘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꼭 보완을 해 주십시오는 말씀을 몇 가지 드릴게요. 첫째, 이번 버스 사업은 저는 굉장히 찬성하는 사업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배를 타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빨리 가기 위해서는 이제 육상의 교통이 막히니까 빨리 가기 위해서 버스를 타겠다, 리버버스를 타겠다.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저는 찬성합니다. 또 한 가지 배를 타는 이유는 재미가 있으려고 타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크루즈를 타서 하루 1박을 뭐 자고 시간이 가는 줄 모르게 재미있게 지내려고 타는 건데요. 일단 1단계에 있는 리버버스는 부산도 지금 추진을 한다 그러니까 제가 멘트한 대로 부산하고 공동으로 서로 협의할 수 있는, 협력할 수 있는 그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을 거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익 창출 구조를 말씀드렸듯이 리버버스는 반드시 버스만 하는 게 아니고 그 아침에 교통수단만 하는 게 아니고 낮에는 다른 한간 시간에는 관광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서 관광 수익을 낼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 이제 하기 좋다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한 단계 더 나가면은 부여에서 보면은 부여는 수륙 양용 버스가 있습니다. 그건 순수한 관광 목적만 합니다. 그런 것처럼 수륙 양용 구조를 해서 어떤 때는 좀 더 빨리 교통수단을 활용하기도 하고 때로는 관광도 쓸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찬성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 두 번째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이후의 부분들은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앞에 부분 하시면서 단계적으로 하십시오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왜 그 말씀 드리냐니까 배를 타는 이유 중에 두 번째 이유가 재미있게 타고자 하는 겁니다. 얼마 전에 서울시장님이 여수까지 가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6가지 가는데 얼마나 걸린다고 보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추천했는데 최소한 30시간입니다. 1박 2일입니다. 1박 2일 동안 가면서 배 안에서 재미가 없으면 첫째 숙박시설 식당 다 있어야 되죠. 5,000톤급에 한 100명 정도 탈 수 있는 구조면은 그 시설 다 만들 수 있었는데 거기서 그런 일반 크루즈가 갖고 있는 것처럼 숙박 플러스 먹는 거 그다음에 그 엔터테인먼트가 다 들어가 있는단 말입니다. 재배가 있지 않으면 여러분 그 한 1박 2일 못 견뎌요. 그죠? 그렇게 해서 그런 구조를 만들려고 하면 5,000톤 규모 가지고 가야 될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일단은 기술적으로 보면 5,000톤이 파고에 넘을 수 있는 한계가 2m, 2.5m 정도 넘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크게 유난히 문제가 없으면 지나갈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사업 성공을 위해서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물론 지금 그 현대에서 하고 있는 것처럼 재미있는 불꽃놀이도 있고 할 거니까요. 아마 경험이 있으니까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꼭 말씀드린 대로 그 여수의 가수도 그렇습니다만 오메 가면서 꼭 즐길 수 있는 공연이나 이런 부분들 꼭 심지어는 연안 카지노라도 할 수 있으면 더 좋고요. 물론 어렵겠지만 해주시고 다만 거기에 같이 포함해서 물류 사업을 한다는데 우리 문재철 회장님 계십니다만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물류는 조금 서두르지 마십시오. 다시 말씀드리면 제가 아라뱃길을 만들고 나서 전임 실장을 경질할 때 우리 정종환 장관이 저 불러서 여기에 배를 띄울 수 있겠냐 물었을 때 제가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전해운의 최원영 회장을 만나서 부탁을 했습니다. 물류를 컨테이너를 띄워달라고. 그때 연간 80억 적자라고 추진을 하는데 제가 예를 들은 게 삼성 라이온즈가 야구단을 운영하면서 연간 150억 적자를 보는데 왜 하는지 압니까? 홍보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원영 회장 보고 이걸 누가 개인 운하라고 부르겠습니까? 한진 운하라고 부를 거니까 한진배를 띄우십시오 해서 컨테이너선이 달렸습니다. 결국은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가 길게 설명 안 드리고 실패한 걸 보면은 개인 운하의 물류는 시간상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물류라는 것은 시간이 비용입니다. 그래서 물류를 한다는 건 지금도 좀 전에 김포터미널 텅텅 비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제가 다 대한통운 설득하고 다 해서 다 채웠는데 아직 운영 안 되고 있는 거는 물류는 좀 조심스럽게 하면 좋겠고 그다음 중국, 일본 간다는 부분들은 저는 그렇습니다. 욕심내지 마시고요. 중국 가고 일본 가려고 그러면은 시간도 시간이지만 배가 최소한 지금 카페리 같은 2만 톤 넘습니다. 그러면 폭풍 질고 내려보면 못 움직입니다. 아예 못 움직입니다. 5,000톤 배 가지고는 못 나갑니다. 그리고 더구나 5,000톤 배가 한강을 벗어나서 경유나 아라뱃길을 지나려고 그러면은 판공성처럼 헐수가 얕은 걸 만들 수밖에 없을 거예요. 지금 경유나 지날 수 있는 맥시멈이 7m입니다. 한강도 물론 지금 6m밖에 안 될 거예요. 그래서 헐수가 11m까지 갈 수 있는 2만 톤을 돼야 그 중국을 일본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욕심내지 말라는 말씀은 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고 5,000톤까지 가지고 중국 인천에 국제터미널 가셔가지고 환승시키죠. 그러면은 그게 관광도 되고 뭡니까 또 중국의 사람도 체크인은 우리 소라에서 하면 되거든요. 짐 다 가고 있고 짐은 자동적으로 할 거고 그렇게 해서 조금 저촉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하시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누구보다 저 개인이 소랑 무역항 지정할 때 갖고 있던 꿈이라니까요. 그게 동부와 주요 연안 도시들을 이제 연결해서 나중에는 서울이 점점 그야말로 수상 관광 도시로 발전하기를 바랬던 그때 꿈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꼭 됐으면 하는 희망을 담고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